2024년 4월 20일 콜로라도 주 리틀턴. 마크 핸더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다. 45세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25년 전 그가 이 학교의 학생이었을 때는 없던 주름이었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17세 딸 에밀리가 부엌에서 물었다. 마크는 잠시 멈칫했다. 알고 있어. 학교에서 추모식 한대요. 저도 가야 하나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지. 잊지 말아야 할 날이니까. 1999년 4월 20일. 마크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도서관에 있었다. 책상 아래 숨어서 울음을 삼키며 기도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시카가 총에 맞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살려줘. 제시카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 언론 기자들. 학교 정문 앞에는 13개의 흰색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마크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사라 존슨이었다. 그녀도 그날 도서관에 있었던 생존자였다. 지금은 심리치료사가 되어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사라.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제 일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십자가를 바라봤다. 레이첼 스콧, 캐시 버널, 스티브 커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새겨진 십자가들. 추모식이 시작되었다.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오늘 13명의 소중한 생명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단지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마크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25년 전 그 도서관은 완전히 새로 지어졌다. 피로 얼룩진 카펫, 총알구멍이 난 책장, 깨진 유리창. 모든 것이 사라지고 깨끗한 새 건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마크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의 모습이 생생했다. 오전 11시 29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들렸다. 다들 바닥에 엎드려 사서가 소리쳤다. 52명의 학생들이 황급히 책상 아래로 숨었다. 마크는 제시카와 브라이언 옆에 웅크렸다. 무슨 일이야?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조용히 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다들 일어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총성이 울렸다. 누군가의 비명소리. 일어나라고. 에릭 해리스의 목소리였다. 마크는 그를 알고 있었다. 같은 학년이었지만 별로 친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총성.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마크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나님 제발. 옆에서 제시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브라이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에릭과 딜런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총을 쏘았다. 그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학생들을 골랐다. 어떤 학생은 살려주고 어떤 학생은 죽였다. 그 기준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마크가 숨어 있던 책상 옆으로 발소리가 다가왔다.
검은 부츠가 보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너. 딜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마크를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옆 책상 아래의 학생을 가리켰다. 일어나. 총성. 비명도 없이 쓰러지는 소리. 제시카가 비명을 삼키려다 작은 소리를 냈다. 딜런이 돌아봤다. 여기 누구 있어? 마크는 제시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딜런이 총을 겨눴다. 일어나. 제시카가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제발. 저는 아무 잘못도. 총성이 모든 말을 끊었다. 마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제시카가 쓰러지는 모습, 바닥에 퍼지는 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마크 선생님? 학생의 목소리에 마크는 정신을 차렸다. 도서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손에 땀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잠깐 정신이 팔렸어. 학생이 떠나고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다. 교정은 평화로웠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마크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날 아침도 이렇게 평화로웠다. 제시카, 미안해. 마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25년간 매일 했던 말이었다. 그날 이후 마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PTSD로 1년간 치료를 받았다. 악몽에 시달렸고 큰 소음에 과도하게 반응했다. 학교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다. 왜 제시카는 죽고 자신은 살았는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숨어서 떨고만 있었다. 살아남은 것도 용기야. 심리치료사가 말했다. 하지만 마크는 믿을 수 없었다. 왜 다시 콜럼바인으로 돌아왔어요? 사라가 물었다. 추모식 후 커피숍에서 만났다. 학생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날의 일 때문에.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브 샌더스 선생님 기억해?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돌아가신 분. 물론이죠. 영웅이셨어요.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마크는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학교에서 일했지만 5년 전 콜럼바인으로 돌아왔다. 두려웠지만 꼭 해야 할 일 같았다. 힘들지 않아요? 매일 그 학교에 가는 게 힘들지. 특히 4월이 되면. 하지만 이곳에 있어야 해.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심리치료사가 됐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특히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요즘 학생들은 어때요? 똑똑하고 착해. 하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실제로 콜럼바인 이후 수많은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버지니아 텍, 샌디훅, 파크랜드. 끝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락다운 훈련을 시킬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조용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우리 모습이 떠오르죠. 네. 그날 저녁 마크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시험 채점을 하다가 한 학생의 에세이에 시선이 멈췄다.
제이슨 밀러, 17세 학생. 조용하고 혼자 다니는 학생이었다. 에세이 주제는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차 세계대전이나 독립전쟁에 대해 썼지만 제이슨은 콜럼바인에 대해 썼다. 콜럼바인 사건은 사회가 외면한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에릭과 딜런은 괴롭힘을 당했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마크는 에세이를 다시 읽었다.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마크는 상담사 제니퍼와 면담을 했다. 제이슨 밀러에 대해 알아? 네. 조용한 학생이죠. 성적은 괜찮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에세이 좀 봐줄래? 제니퍼는 에세이를 읽고 눈살을 찌푸렸다. 우려스러운 내용이네요. 제이슨과 상담을 해봐야겠어요. 혹시 그 학생 괴롭힘 당하거나 하지 않나? 확인해 볼게요. 마크는 25년 전을 떠올렸다. 에릭과 딜런도 누군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니, 그건 변명일지도 몰랐다. 조사 결과 그들이 받은 괴롭힘은 특별히 심각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 있었다. 그날 밤 마크는 또 악몽을 꿨다. 도서관, 책상 아래, 총성, 제시카의 목소리. 살려줘. 마크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다. 옆에서 아내 리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또 그 꿈. 미안. 깨웠구나. 괜찮아. 물 좀 마실래? 리사는 이해심이 많았다. 15년 전 결혼할 때 마크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때로는 마크가 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날 때도 있었다. 리사는 항상 곁에 있어줬다. 오늘 추모식이었잖아. 힘들었을 거야. 응. 그리고 학생 한 명이 걱정돼. 마크는 제이슨의 에세이에 대해 말했다. 과민 반응일 수도 있어. 하지만 확인해야 하지.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야. 마크는 리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다음 날 제니퍼가 마크를 찾아왔다. 제이슨과 상담했어요. 어땠어? 걱정되네요. 그 학생 심각하게 외로워하고 있어요. 친구가 거의 없고 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괴롭힘은? 직접적인 괴롭힘은 없지만 무시당하고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이죠.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직접적인 괴롭힘보다 무시가 더 상처를 줄 수 있었다. 그 학생 콜럼바인 사건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에릭과 딜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전문 상담을 받도록 권유할 거예요. 마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제이슨을 낙인 찍는 것은 아닐까. 그는 단지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일 수도 있었다. 그날 수업 시간, 마크는 제이슨을 유심히 관찰했다. 제이슨은 교실 뒤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자 재빨리 교실을 빠져나갔다. 마크는 제이슨을 불렀다. 제이슨, 잠깐만. 제이슨이 멈춰섰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에세이 잘 읽었어. 콜럼바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더구나. 네. 관심이 있어서요. 왜 관심이 생겼어? 제이슨은 잠시 망설였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서요. 어떤 감정? 분노, 소외감,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마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어? 글을 써요. 음악을 듣고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정을 다뤘는지.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돼. 상담사 선생님이나 나한테.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말, 마크는 옛 친구들과 만났다. 모두 그날 도서관에 있었던 생존자들이었다. 브라이언은 변호사가 되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 에이미는 기자가 되어 총기 규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학교 보안 전문가가 되었다.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해. 브라이언이 말했다. 나도. 매년 이맘때면 힘들어. 우리 모두 그래. 하지만 계속 살아가야지. 에이미가 덧붙였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야 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보안은 많이 좋아졌어. 마이클이 말했다. 금속 탐지기, CCTV, 무장 경비원.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총기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마크가 말했다. 총기 접근성,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 소외된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폭력성. 에이미가 덧붙였다.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눴다. 25년간 품어왔던 생각들을. 가끔 생각해. 에릭과 딜런도 피해자였을까?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아니.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선택을 했어. 잘못된 선택을. 분노를 느끼는 것과 그것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야.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들을 도와줬다면 그건 가정일 뿐이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그들이 13명을 죽였다는 거야. 무고한 사람들을. 월요일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락다운, 모두 교실로. 교장의 방송이 울렸다. 마크의 심장이 뛰었다. 학생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교실로 몰려들었다. 문 잠가. 불 꺼. 구석으로 모여.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학생들을 지켜야 했다. 조용히 해.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있어. 학생들은 떨고 있었다. 일부는 울고 있었다. 마크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자신도 두려웠다. 30분이 지났다. 그리고 방송이 다시 울렸다. 오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선생님,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마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편의점에서 총기 강도 사건이 있었고,
용의자가 학교 쪽으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다. 실제 위협은 없었다. 하지만 그 30분간의 공포는 실제였다. 그날 저녁 마크는 제시카의 무덤을 찾아갔다. 25년간 매년 이맘때 하는 일이었다. 제시카, 안녕. 묘비에는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17세의 밝은 미소. 오늘 오경보가 있었어. 학생들이 많이 무서워했지. 나도 무서웠어.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크는 꽃을 놓았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 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제시카.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다른 아이들은 꼭 지킬게. 내가 겪은 일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도록. 묘지를 나오면서 마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제니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제이슨이 상담을 시작했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마크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에밀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뭐해? 학교 프로젝트요. 콜럼바인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 어떻게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요.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마크는 딸 옆에 앉았다. 물론이지. 뭘 알고 싶어? 아빠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마크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었어. 희망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 하지만,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미래 세대. 너희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에밀리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야. 하지만 살아남은 것에는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 2024년 4월 21일. 마크는 교실 앞에 섰다. 학생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여러분, 어제는 콜럼바인 사건 25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13명의 희생자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크는 칠판에 썼다. 희망, 책임, 행동. 콜럼바인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학생들이 집중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관심을 가져주세요. 외로운 학생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총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거야. 25년 전보다 학교는 더 안전해졌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수업이 끝나고 제이슨이 마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상담받기 시작했어요. 알아. 잘했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 감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크는 제이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절대 혼자가 아니야. 기억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마크는 일기를 썼다. 25년간 매일 써온 일기였다. 오늘 제이슨이 좋아 보였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다. 제시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많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콜럼바인의 메아리는 계속된다. 비극의 메아리, 상처의 메아리.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아리, 변화의 메아리. 13명의 희생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끈다. 마크는 내일도 학교에 갈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자로서 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콜럼바인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메아리는 계속된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입니다.